안녕하세요. 한영솔루텍 솔드웍스 기술지원팀의 배진효입니다. 이번 알쓸 솔잡 편에서는 서피스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첫 시간으로 수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그 도어 패널에 이 음각으로 파져 있는 이런 형상들, 그리고 보이시는 이런 그 행거 브라켓 쪽에 어떤 몸통의 형상을 만들 때, 그리고 용기에 울룩불룩한 이러한 형체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서랍장 어떤 손잡이 모양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면 있어서 수입을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보다 손쉽게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제를 불러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파일을 부르게 되면요, 이렇게 돌출 패널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형상 위에 재질이 나무 재질로 뭐가 입혀진 것 같아요. 색상이. 그리고 이 위에 경로에 대한 스케치 파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파일 플랜이라는 걸 만들고 그 위에 이러한 단면이 될 프로파일을 미리 그려놨네요. 그래서 지금 요 경로가 되는 부분을 이 프로파일의 어떤 단면의 형상으로 해서 따라가도록 만들어라 라는 걸로 지금 이미 다 스케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한번 수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수입 보스 베이스가 있고 수입 컷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도어 패널 안쪽으로 음각으로 형상을 파서 만들 거기 때문에 수입 컷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컷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먼저 이 경로가 될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케치 프로파일로 기존에 이미 그려놨던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파일에 대한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로파일에 대한 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선택을 해서 이 형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가령 프로파일은 없는데 저 경로를 따라가는 어떤 단면에 대한 부분이 원형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택이 되어졌고요. 이 단면에 대한 크기를 1인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경로를 따라서 1인치가 되는 어떤 동그란 원형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컷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예제는 행거 브라켓에 이 두 개의 원통형 서피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우선 경로가 되는 스케치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단면 프로파일이 되는 이 T자 모양, O자 모양의 이 형태가 또 위쪽에서 스케치가 총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수입 보스 베이스 선택을 하시고요. 우선 궤적이 되는 부분이 저희는 이 오른쪽 라인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실 때 그룹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어진 곡선에 어떤 탄젠트화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어져라 해서 이 탄젠트라는 걸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탄젠트 되는 부분이 쭉 이어져서 선이 선택이 됩니다. 자, 혹은 이 열린 루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정된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끝 시작하는 부분에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선을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 뒷선을 선택을 할 때 한번 요 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궤적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프로파일은 위쪽에 T자 모양의 스케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궤적을 따라서 이런 T자 모양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조건을 더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냐면 왼쪽에 보시면 안내 곡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안내 곡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왼쪽 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셀렉션 매니저 쪽에서 이 열린 루프로 이 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 같이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면 우선 경로를 따라가는 이 T자 모양의 수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안내 곡선 같은 경우는 이 안내 곡선을 따라서 모양이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형상을 만들 때 안내 곡선이라는 걸 써서 수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제로는 병에 용기 형상을 만드는 부분을 수입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예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스케치에 대한 피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보면 앞쪽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스케치가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픽처 사이드라고 해서 또 옆쪽에서 보는 스케치에 대한 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스케치 평면에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스케치한 그림들을 배치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어떤 스케치를 하시고자 하는 어떤 평면들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를 하러 들어오시겠죠. 이 부분에 도구의 스케치 도구 그리고 스케치 그림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디자이너나 어떤 설계 인원이 어떤 손으로 그려놓은 스케치 혹은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 이런 부분들을 그림 파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시작과 끝 포인트를 위치 조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리값을 주실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바로 이 앞쪽에서 보는 그림 그리고 옆쪽에서 보는 이 병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자, 스케치를 하나를 할 건데요. 자, 프론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탑 평면에서부터 이 병의 목에 이르기까지의 형상을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이 치수는 9.125라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입력을 하겠습니다. 9.125인치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 라인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또 다른 스케치 라인을 하나를 만들 건데요. 그 스케치 라인은 이 앞에서 봤을 때의 요 옆에 보이는 올록볼록한 요 형상을 제가 스케치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선을 프론트 평면을 선택해서 그려주시는데요. 직선을 통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곡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클릭 하셔가지고 어떤 이 형상에 대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이런 제어점에 대한 부분은 드래그 하셔가지고 최대한 어떤 그려놓은 스케치 영상과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자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스케치에 대한 라인들은 혹시나 기존에 어떤 그려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에 대한 조건들을 이렇게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려진 부분도 기존에 그려졌던 부분과 어떤 수평에 대한 구속을 맞춰줘라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형상이 치수가 변하게 되면 요 자유곡선에 대한 치수도 같이 변경되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자유곡선 쪽의 이 끝점은 라이트 평면과의 어떤 거리값이 0.5인치가 되도록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래서 프론트 평면에서 봤을 때 요 라인을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라이트 평면에서 봤을 때 또 요
스케치선을 동일한 작업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자유곡선을 이용을 해서 선을 동일하게 그리겠습니다. 제어점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셔서 보시는 것과 같은 병의 외곽 형상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어점에 대한 포인트가 개수가 많이 없게 되면 이 병 모양대로 제대로 안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어점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추가를 하시고 싶으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셔서 자유곡선점 삽입이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뭐 임의의 예제니까 뭐 지금 이 정도로만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렸다고 생각이 되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스케치 라인을 그림에 있어서 요 아까 포인트가 중앙에서부터의 거리값이 약간 0.5인치가 들어갔었죠. 이 부분도 같이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요 시작하는 끝 포인트가 기존 그 경로가 되는 부분에 이 끝 포인트와 진행형 치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었네요. 이 끝 포인트와 그리고 선택이 잘 안 되네요. 끝 포인트와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수평 구속이 되어라 라는 조건을 주고요. 지금 이 그려진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포인트와 수평 구속에 대한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하고 빠져나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로가 될 스케치 하나, 그리고 프론트면에서 봤을 때, 라이트면에서 봤을 때의 스케치를 각각 하나하나씩 그려 놓은 게 됩니다. 자, 이제 바닥면에 타원형 형상을 그려서 이 수입의 프로파일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타평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위에서 바라보고 자, 타원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타원을 그리는데 자, 저희는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형상의 타원을 그릴 겁니다. 치수는 부여를 하지를 않을게요. 치수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금방 그려놓은 이 타원의 이 끝점에 대한 포인트가 아까 그려놨던 스케치 두 부분의 끝 포인트와 일치시켜 주도록 해서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타원에 대한 부분은 치수가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끝 포인트와 기존에 그려놨던 그리고 지금 이 타원의 이 끝 포인트와 기존에 그려놓은 포인트 간의 구속 조건을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트 평면에 있는 쪽 부분도 일치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 포인트는 지금 위쪽 그 곡선과 관통한다 라는 조건을 하나를 더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점이 이 기존 그려놓은 스케치 라인을 관통한다 라는 구속을 하나를 더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면에 원의 형상까지 하나를 더 그렸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치고요. 이제 수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탭에 가시고 수입 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경로가 될 부분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될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단면 프로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경로를 따라서
이 타원형의 프로파일에 이런 원기둥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라이트 평면과 프론트 평면의 이 병의 외곽선을 따라서 스케치를 그려놓은 게 있었죠. 이 부분을 안내 곡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대한 안내 곡선 하나, 그리고 라이트 평면에 그려놓은 부분에 안내 곡선을 하나를 이렇게 눌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상으로 병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놓은 이 병에 대한 스케치 부분은 잠시 숨기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수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내 곡선을 따르는 이런 병의 형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간단한 형상의 어떤 수입, 그리고 돌출, 컷을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안내 곡선이라는 걸 씀으로써 수입에 대해서 조금 고급 기능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D 스케치라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